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아주 특별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성공적인 이민 생활, 안정된 노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이룬 듯한 삶.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수십 년 전 떠나온 고향, 한국의 낡은 골목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0을 간 넘긴 김영우 씨의 하루는 뉴저지의 작은 델리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 초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샌드위치 빵 굽는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그의 30년 인생을 채웠습니다. 그 땀과 노력으로 세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미국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렸고 귀여운 손주들까지 안겨주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연금이 들어오고 메디케어 보험 덕분에 큰 병이 아니면 유료비 걱정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안락하고 평화로운 노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요즘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가장 먼저 찾아봅니다. 밤이 되면 서울의 시끌벅적한 도심을 배경으로 찍힌 유튜브 브이로그를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화면 속 오래된 골목길, 정겨운 한국말의 억양, 허름하지만 정이 넘치는 시장의 풍경. 그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입니다. 미국이 고맙지. 이 땅에서 모든 걸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아직도 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뉴욕 근교에서 평생을 간호사로 살아온 68배 이정자 씨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20살 초반 간호사 면허 하나 들고 겁없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서툰 영어로 환자들과 눈을 맞추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 은퇴 후 처음으로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곧 효도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한 달에 한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와 생일에 나누는 영상통화가 그들 나름의 최선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주인공들에게 혼잣말을 건넵니다. 저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거 참 보기 좋다. 그녀는 지금 낯선 고국인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소리만 들어도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라에서 30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며 성공신화를 쓴 70살 윤상철 씨의 사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가게를 키웠고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자산을 쌓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명문대에 보내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일터였던 가게를 정리하자 삶의 무게중심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던 몸이 갑자기 멈춰서자 세상은 너무나 고요해졌습니다. 공원을 산책해도 스치는 이웃과 눈인사 한 번 나누기 어려웠고 수십 년 나간 아닌 교회에서의 대화조차는 표면적인 안부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모든 게 편하고 합리적이야. 그런데 정이 없어.
나이를 먹으니까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 지난해 가을, 그는 2달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덤으로 듬뿍 얹어주며 건넨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혼자 오셨나 봐요.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상철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만 살았던가 하는 깊은 회한과 함께 말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소수의 사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낸 수많은 이민 1세대들이 노년에 이르러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마음의 풍경입니다. 그곳은 분명 기회의 땅이었고 자녀들의 미래가 뿌리내린 고마운 정착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몸이 약해지고 자녀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이 커질수록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미국은 삶의 터전이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은퇴 후 왜 이토록 간절하게 한국을 그리워하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깊어지는 정서적 고립감과 소속감의 결핍입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합니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모신다는 개념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강합니다. 이는 합리적이지만 한국적인 정의 문화 속에서 나고 자란 1세대들에게 노년의 외로움은 더욱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받는 정서적 교감이 생존의 필수적인 공기와도 같습니다. 시장 상인의 정겨운 흥정, 동네 목욕탕에서 나누는 수다, 하다못해 길에서 마주친 할머니의 어디 가시오 하는 작은 관심조차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는 의료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동시에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메디케어 같은 좋은 보험이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가 한국처럼 신속하지 않고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1세대에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의료진과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텍사스에 살던 김현숙 씨는 심장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이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쁜 자녀들은 매일같이 그녀를 돌볼 수 없었고 그녀는 아플 때 말이 통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의료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집 근처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신속하게 연결되고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는 환자 중심으로 빠르게 작동합니다. 노년에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와 공감인데 한국 의료 시스템은 바로 그 2가지를 충족시켜줍니다. 셋째, 삶의 리듬을 채우는 일상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삶은 대부분 자동차 중심의 넓은 반경 속에서 이뤄집니다.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이웃과는 거의 교류가 없는 단절된 일상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슬리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약국, 슈퍼, 시장, 빵집, 단골 식당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관계망은 노년의 삶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여기 오면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도 인사를 해줘서 좋아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으로의 귀환이 마냥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체류 비자 문제,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 급등한 주거비용, 미국 자산의 환전과 세금 문제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반 체류라는 새로운 삶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년 중 절반은 날씨가 좋은 계절에 한국에 머물며 건강관리를 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와 손주들이 있는 미국에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고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들의 귀환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민 1세대를 위한 공공기관과 병원의 통역 서비스, 귀국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과 커뮤니티 지원 등 돌아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사회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수십 년 전 떠났던 이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족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며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이제는 다시 돌아온 우리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지 그리운 조국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탁하고 싶은 진짜 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집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함께 그분들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도피가 아닌 귀환이며 되돌아감이 아닌 완성을 향한 용기 있는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상적인 그리움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으로의 귀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보십시오. 재정 현실 점검.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연금이나 개인연금이 한국에서도 문제없이 수령 가능한지, 해외 체류 기간에 따른 제약이나 세금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주거비, 생활비, 유료비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정 수입 없이도 최소 1에서 2년간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100% 활용하기. 미국에서 앓고 있던 지병이 있다면 관련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영문으로 준비해 오십시오. 한국 입국 후 바로 거주지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 자격부터 취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 기요양보험 혜택을 통해 방문간호나 재가요양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셋째, 주거 문제는 소유보다 운영 중심으로 설계하십시오. 처음부터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한두 개월 단위의 단기 임대나 보증금이 낮은 월세, 반전세 형태로 시작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생활비가 저렴한 지방 중소도시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하면서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넷째, 가족은 곁에 두되 나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귀국 후 자녀나 친척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생각은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신만의 생활 루틴을 설계하는 것이 정서적 고립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과는 영상통화나 이메일 등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물리적 거리가 정서적 거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삶은 감사한 과거였고 한국에서의 삶은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길고 그 길 위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은 감정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단단히 세운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평안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 마지막 페이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